인터넷 호러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옛날 VHS 스타일, 2000년대의 플래시 게임이나 어린 시절의 안정을 공포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등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아날로그 호러는 지난 몇 년간 이 인터넷 호러를 대표하는 서브 장르로서 존재해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적들과 저주받은 테이프들, 그리고 한정된 비주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공포로 가득한 세계관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죠. 항상 인류의 희망의 한계를 도전할 존재들로 가득하기에 다음은 또 어떤 존재적인 공포를 줄지 기대하면서 Hello there. My name is Angel Gabby. What's yours? 이거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요. 엔젤 헤어는 2022년 9월에 시작한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로 크게 시즌 1과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영상을 2개나 올렸지만 저는 이 작품을 더 제대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직 시리즈를 안 보셨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직접 경험할 때 훨씬 감동적인 작품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영화나 그런 것을 다룰 때 사랑한다는 표현은 안 쓰지만 엔젤 헤어는 그것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저의 6개월간의 행보가 그것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시리즈가 기존 호러 트롭을 어떻게 뒤엎는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한 마리의 작고 사랑스러운 천사를 어떻게 썼는지 다룰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리즈는 조나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안락한 기분을 주게 한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중고품에서 산 테이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화본이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챕니다. 엔젤 헤어 속 메인 캐릭터는 천사 개비 또는 천사 가브리엘이고 그녀 옆에 오소리는 프랜시스입니다. 프랜시스를 기억해주세요. 그는 중요합니다. 천사 개비는 원래는 어린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연출된 캐릭터로 돌아와 친구들같이 화면을 보고 질문하거나 인생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녹화본 속 개비는 조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마치 화면 밖에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감지하는 듯이 반응합니다. 기존의 많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친절한 어투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애니메이션 자체가 조나 자신에게 맞춰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첫 에피소드는 이 시리즈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갑니다. 어렸을 때 보던 애니메이션이 사실 자신과 직접 대화하고 있었고 이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녹화본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TV 속 토끼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뒤로 갈수록 아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실 악마였다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이 화에서 개비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나에게 태양이 너를 태울 때 잊어버리지 말라거나 강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는 등 TV 밖의 상황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미스터리처럼 들립니다. 거기다가 개비는 이제 1화 때처럼 대화의 일부분만 바뀌는 대신 대사 자체가 아예 다르고 원래 만화의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등 변질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가지는 강점이지만 기능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2에서도 VHS 테이프와 녹화본을 비교하면서 개비가 대사만 바꾸는 것에서 아예 배경 자체를 조정하는 등 짧은 러닝타임 안에 효과적으로 컨셉을 빌드업하는 것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에피소드 전체가 배경음악에 맞춰 아주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느려진다거나 느낌 없이 아주 넉넉하고 중립적인 속도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렇듯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이 훌륭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름 위의 집으로 장소를 옮긴 개비는 조나에게 너의 방이 안전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서 의자로 문을 막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 안의 조나의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장롱 안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따라해 볼 것을 제시합니다. 호흡법은 조나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알려준 뒤 개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Very good, Jonah. Now you don't have to be scared, even if he finds you. 이 그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까지 봤던 엔젤 헤어의 이야기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개비가 한 말들을 살펴봅시다. 이 문장은 태양의 이중성을 하이라이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밝게 빛나는 별은 생명과 온기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부를 태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릴 때도 있죠. 태양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며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를 태울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가끔씩은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시절 조나에게 개비가 말하는 태양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사는 조나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이 대사 이후의 장면이 개비가 문고리를 의자로 받고 장롱 안에 숨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강할 수 있는 법은 어린 나이에 조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가 자기 자신을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개비는 현재 조나가 상대할 수 없는 적한테서 그의 안전이 보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 안에서 조나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것도 개비가 특정한 매뉴얼을 알려줘야 할 만큼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네, 어린 시절 조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비는 그런 조나를 도와주고 있죠. 이것은 저로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판에 들어왔다는 신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TV 속 초자연적인 존재가 빌런인 대신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공경에 빠진 아이를 도와준다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게임 끝이었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한 지 겨우 6에서 7분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에서 Subverting Expectation은 자주 사용되는 트롭을 제시하다가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지만 엔젤 헤어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저같이 아날로그 호러를 봐온 사람들은 트롭에 익숙해서 시리즈가 이 캐릭터가 나쁘다고 제시하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에 가서 악마이거나 모식이거나 하고 밝혀질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이 시리즈에 아날로그 호러 태그라인을 붙인 덕분에 저 혼자 아예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정작 이야기 자체는 그것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보가 2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더욱 확고해지고 강해집니다. 테이프 3에서는 조나의 부모가 한동안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개비의 지시에 따라 총을 해체해서 책장 뒤에 숨기고 테이프 4에서는 아예 대놓고 조나에게 친구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에게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천사 개비가 조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이 조나가 아버지한테 물리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지만 개비가 조나 아버지를 거의 언급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언급한 부분은 테이프 2와 3에서 한 번씩 그라고 부른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개비가 온전히 조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멘탈리티가 개비의 조언들과 말하는 방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테이프 3에서 개비와 조나가 총을 조각조각 해체한 뒤 그녀는 누구도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숨기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너의 아버지 또는 그가 너를 해칠 수 없게 숨기자 등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모호한 주체의 누구도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테이프 2에서도 개비가 한 조언들도 모두 마지막을 제외하면 조나의 아버지를 전혀 언급 안 하지만 그녀의 대사는 모두 조나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개비는 조나의 트라우마의 주체를 둘 간의 대화에서 최대한 배제시키면서 그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정적인 요소들에 덜 노출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만약에 개비가 계속해서 조나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면 그녀의 조언이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조나가 그녀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조나가 언급하듯이 엔젤 헤어는 그를 안정시켜 주었지 그의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었죠. 더 나아가 테이프 4에서 개비가 조나에게 질문할 때 영어 원문 그대로 들으면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라고 말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o?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는 문장에 me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면서 너는 내가 무엇을 했으면 하니? 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자 문장은 행동의 주체에 대답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가정하지만 후자는 질문자가 온전히 행동의 주체인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개비는 조나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버지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3 마지막 대사에서도 나오듯이 그녀는 조나의 수호천사로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비는 수호천사입니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천사가 아닌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이 시리즈가 기독교적 요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정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한 어린아이 곁에 있어 주었죠. 테이프 4 마지막 장면에서는 조나와 개비가 같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하진 않지만 그 결과 지자체 건물에 홍수가 났고 조나는 현재 어린 시절 대부분의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버지 또한 포함되어 있고 개비가 조나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했든 간에 조나는 이제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거는 호러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복잡합니다. 엔젤 헤어는 호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저 다른 시리즈들처럼 대놓고 보여지는 것이 아닐 뿐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시리즈의 호러 요소는 이야기 속 모호성에서 옵니다.
엔젤 헤어는 모호성을 제대로 무기화시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영리하게 숨깁니다. 조나의 삶 속 그라는 존재 또는 테이프 3에서 총기류를 다루고 있다고 추측하게 만드는 대사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암시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게비가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인지해야 하는 것이 게비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이 있는 막대한 힘의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특히 테이프 4에서 조나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쉬운 옵션 대신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알리바이를 계획하고 심지어 그 한가운데서 묵시록을 언급합니다. 그녀만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인간 사회의 규범에 구속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한 존재이죠. 이야기는 이런 절묘한 방식으로 호러를 빌드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터넷 호러 시리즈들에 반해서 엔젤 헤어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를 암시한 적도 없고 유일하게 가까운 것은 테이프 3에서의 조나의 흉터이지만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테이프 5에서 조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을 방문한 뒤 그의 어머니 또한 그처럼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는 그의 과거를 분명히 알아내기 위한 결심을 하고 천사 게비를 다시 불러오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제가 엔젤 헤어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건설적 비판을 잠시나마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나의 과거에 대해서 더 듣지를 못합니다. 조나가 결심하듯이 내 과거에서 모든 것을 파헤치겠어 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조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게비가 어떻게 조나와 단절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얻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화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이것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조나의 과거 사건들이 종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즌 1 조나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단점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조나가 게비와 보낸 시간이 이야기의 중점이었지 그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메인 포커스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엔젤 헤어 시즌 1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화를 봐야 합니다. 테이프 6은 어린 시절 조나와 게비가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갈등에 놓인 조나를 보여줍니다. 우선 게비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조나와 게비가 어릴 적 훨씬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나는 TV 생방송처럼 에피소드를 트위치에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을 통해서 게비와 그때처럼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이 모두 꿈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스트림을 켭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조나는 스크린을 향해 게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는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조나의 얼굴을 인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나가 자신의 이름을 대는 순간 이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고 그 어디에서도 모사된 적 없습니다. Remember me? I'm so happy to see you, Jonah. Just look how well you've grown. 이 장면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시즌 1 동안 조나는 과거의 녹화본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천사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그를 인도해주었던 불씨 같았던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게비가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봐봐. 그냥 장면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많이 옵니다. 아주 쉽게 감정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감정을 느낀 듯 했죠.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연출이 잘 된 장면이지만 정말 이 순간 엔젤 헤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엔젤 헤어 시즌 1은 한 남자와 그의 천사와의 재회를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그를 따뜻하게 반겨줬던 수호자는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를 잊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천사 게비를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저의 컴포트 캐릭터이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생각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사랑스럽고 감동스럽고 용기를 주고 온갖 긍정적인 형용사가 다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죠. 저는 항상 최고의 작품들은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리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즌2 시작 전 부활절 테이프가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캐주얼한 에피소드로 부활절의 천사 게비와 함께 달걀 페인팅하는 것을 배웁니다. 게비는 항상 그렇듯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프랜시스는 Okay,
개비는 화면 밖에서 아주 난장판을 만드는 조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동시에 프랜시스의 도발적인 그림들을 참아냅니다. 이 광경 자체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그냥 유치원 미술 시간 같거든요. 그의 어릴 적 학대와 상관없이 개비가 조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녀가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설명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영상들도 설명란이 있지만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개비가 항상 여기 라이브 스트림에 부름만으로 온다는 것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 이 유물과 녹음 분들은 그녀가 돌아온 지금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아무것도 변할 필요 없다는 말이 시즌2 조나의 멘탈리티에 중요합니다. 그는 개비가 돌아온 지금 그때와 같은 평온함이 쭉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케이스 1에서 조나는 개비가 없는 것을 보고 패닉에 빠져서 스트리밍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비는 자신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토끼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프랜시스가 천사 제기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개비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목소리에는 긍정이라는 단어가 1도 없고 화면을 보고 있는 조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쇼의 전개를 따라가는 척하면서도 계속 대사를 바꿉니다. Another way to make friends is to share things you like. Can you think of a toy or storybook that's special to you? Sharing something important lets others learn about what makes you tick. It's simple, Francis. Respect and penitence gives us the wisdom to face every challenge. 그리고 조나만이 이런 변화를 눈치챈 게 아니죠. 프랜시스 또한 제기의 등장에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백트랙해서 프랜시스의 캐릭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에는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있고 프랜시스는 그것의 일부분일 뿐이죠. 시즌 1 동안에는 생각 없이 대본대로만 움직이는 사이드킥으로 있다가 시즌 2에서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즌 1 테이프 4에서 글리치가 벌어진 프랜시스가 화면을 향해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 테이프의 시작에서도 프랜시스가 조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프랜시스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본대로 움직이는 동안 개비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같은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제기가 들어온 뒤 개비보다 훨씬 많이 만화를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프랜시스는 뒤로 갈수록 대사를 이행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상현상들을 감지하기에 시즌 1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 읽는 에피소드들은 프랜시스가 우리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들어가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영상 길이를 더 늘리고 싶지 않고 또 다른 토끼굴에 깊이 들어갈 순 없거든요. 네, 알겠어요. 토끼굴 아래로 내려가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토끼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진짜 토끼굴 아래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무시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재생 버튼까지 조성하는 것을 본 조나는 마지막 비정의 카드를 꺼내들어서 생방송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제기는 눈치 빠르게 조나의 말을 통해서 그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질문 쇄도를 합니다. Are you able to record? Why did you put the show back on? Are you with Reith?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조나는 자신은 개비와 친구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I came to find her, genius. What are you doing?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뒤로 가서 천사 제그가 바꾼 대사들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조나는 제기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그는 간접적으로 조나에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대사는 정보 공유에 대한 경계심을 전달합니다. 긴밀하든 아니든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정보가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기는 하지만 제기 입장에서는 아예 초면인 사이에서 개비의 이름을 바로 댄 조나에게 경고장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비가 말했던 믿음과 희망이 아닌 존경과 뉘우침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타인을 존중하고 잘못을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원인을 알아내면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힘을 쌓을 수 있죠. 그리고 제기에게 그 힘은 상식입니다. 제기는 개비와 같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기보다는 힌트 몇 개만 주고 미로의 출구를 찾으라고 내보내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기의 성격은 여기서도 드러나고 뒤에 가서 더 확고해집니다. 그에게 조나는 걸림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눈치 없이 행동하는 조나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도 웃깁니다. 분석적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는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눈 찡그리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프랜시스는 거의 도움이라고 소리
소리치고 싶은 눈동자를 보이고 있는 게 그냥 솔직히 제일 웃긴 에피소드를 고르라고 하면 부활절 아니면 케이스2일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스2에서 더 많이 웃었던 것 같기는 해요. 케이스3에서 조나는 제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천사 이름들을 찾기 시작하지만 자로 시작하는 천사들이 꽤 많습니다. 게비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듯이 추후 에피소드에서 그의 이름이 자자겔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은 원래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기는 그냥 성경 구절을 내뱉고 또 프랜시스는 그것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잠언 27-17은 말 그대로 팀워크에 대한 구절로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나는 그도 돕고 싶다고 자진하지만 제기는 조나에 대해 불신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조나 또한 제기를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프랜시스가 도움이 될 만한 문서를 가져와서 제기한테 보여주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천사 형태의 천사 개비 그림입니다. 제기는 조나에게 다른 세팅이라면 훨씬 수월할 거라고 말하면서 뭐든지 생방송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조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격적인 제안은 이 만화를 끄고 다른 만화를 틀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말 시리즈 사상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케이스 4에서 조나는 제기가 알려준 대로 알 수 없는 도서관에 가서 책장 뒤에 필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OBS로 생방송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리즈가 그냥 구조적으로 완벽한 게 시즌2가 시즌1의 스토리 요소와 평행을 이룬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테이프2가 게비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에피소드였듯이 케이스2는 제기의 캐릭터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에피소드였고 책장 뒤에서 물건을 발견하는 것은 테이프3에서 게비가 조나에게 총 조각들을 숨기라고 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엔젤 헤어 속 뉘앙스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야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제기가 말한 애니메이션이 와일드 헤어를 킨 조나는 이게 엔젤 헤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바로 눈치챕니다. 천사 토끼가 신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무슨 누아르 탐정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캐릭터들은 같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라 제기랑 프랜시스 다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제기는 이번에도 조나 상관없이 쇼를 진행합니다. 우선 하나 얘기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농담 안 하고 정말 인터넷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간지나는 오리지널 컨셉입니다. 초자연적 존재가 만화를 옮겨다니면서 형태가 바뀐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메인 포인트로 돌아가서 제기의 조나를 향한 냉정함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말했던 제기의 존경과 뉘우친 멘탈리티가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조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플롯을 진행합니다. 오히려 제기는 플롯을 진행시킴을 통해서 게비를 찾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간접적으로 조나에게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에서 스탈렛이 새로운 무대를 찾았다라는 헤드라인을 읽습니다. 여기서 스탈렛은 당연히 와일드 헤어 속 게비이고 새로운 무대는 조나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된 그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게비의 실종이 조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전달하려 한 것이고 이번에는 조나 또한 바로 알아챕니다. 동시에 조나가 들을 수 있게 일부러 몇 가지 키워드들을 내뱉습니다. 제기는 조나가 능동적으로 해답을 얻길 원했고 조나는 그의 힌트들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조나는 제기에게 내가 그녀를 찾는 법을 알아 라고 말하고 그 순간 두 세계관에 안 보이던 장막이 깨집니다. 케이스 5는 조나가 게비의 실종에 대한 염려들을 늘어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나의 텍스트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게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그녀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부르면 올 것이라는 게비의 약속을 안 지킬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렇겠지? 라고 덧붙이면서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태의 조나를 잘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에 가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스트리밍을 제기와 프랜시스에게 설명한 조나는 게비를 찾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물량 승부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양쪽 세계에서 스트리밍하고 게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조나는 제기한테 질문을 막 하지만 대부분 대충 떠넘기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대답합니다. 질문을 쇄도하는 조나를 향해서 제기는 너는 알고 싶어? 아니면 그녀를 되찾고 싶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시리즈의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알다시피 엔젤 헤어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가서도 전혀 밝혀지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제기가 말하려는 것은 그게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미스터리도 이야기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모두 밝히는 것이 플롯은 아니죠. 덕분에 엔젤 헤어의 이야기는 옆으로 절대 새지 않고 테마적으로 아주 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안 된 질문들은 시리즈가 끝났음에도 세계관 자체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죠. 조나는 제기의 말을 듣고 나는 그녀를 되찾고 싶다 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게비가 스크린 앞에 나타났을 때는 Goodness, it's Gabby. Gabs! Can you hear me? 네,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스크린에 막 튀어나오는 선형 글리치들이 있잖아요. 그의 게비예요. 케이스 6에서 게비가 조각조각 분해된 상태로 수많은 스크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기는 냉철함을 잃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조나는 드디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에 풀어진 개비는 모두를 도와주기 위해, 정말 말 그대로 모두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는 곳마다 등장하려고 했고 수백, 수천만 개의 화면에 동시에 존재하려고 한 탓에 그녀의 형태가 인터넷 전체에 뿌려진 것이죠. 그리하여 현재 개비는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고 제기와 조나에 의해서 불려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고 겨우 들을 수 있기만 합니다. 제기와 프랜시스의 목소리를 들은 개비는 그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고 조나는 그녀를 찾으러 와일드해에 와 있다고 대답합니다. 조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슬프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개비가 놓인 고통스러운 상태를 본 그는 두려움이 올라와 자신의 기억을 다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기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조나를 보면서 진심으로 화내지만 개비는 오히려 조나를 다독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조나는 자신이 개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다고 말하고 개비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또한 조나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프랜시스는 그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던 거랑 확실히 다른데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프랜시스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저의 이론을 증명해줍니다. 가브리엘과 자자겔은 같이 새로운 지형인 인터넷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한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제기는 저에는 그들이 도움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개비는 조나에게 그녀 또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불편하겠냐고 물어보고 제기는 그녀가 또 밖에 있는 자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심쩍은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화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조나의 캐릭터 변천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시즌 1은 조나에게는 해피엔딩인 것처럼 끝나지만 동시에 그를 좀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5에서 나오듯이 조나는 개비를 불필요하게 계속 부르면서 자신의 어릴 적 안정감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비가 다시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조나는 개비가 자신의 어릴 적 그때처럼 항상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지냈죠. 하지만 개비가 사라지고 제기가 나타났을 때 조나는 마치 선물을 못 받은 어린아이처럼 화내기 시작합니다. 농담 아니라 케이스 1 크레딧 장면에서 조나가 아주 무겁게 숨을 들이내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의 여정에서 천사 제그의 등장이 중요한 것이죠. 개비처럼 안락함을 주려 하기보다는 경계심 있는 태도로 조나를 대했고 그리고 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제그는 조나로서는 자신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존재이고 그것은 누아르 탐정 애니메이션으로의 세팅 전환을 통해서 비주얼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6의 마지막은 조나가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면을 인지하고 상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진심으로 개비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녀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닌 자신 또한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에 반해 개비는 조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변천사를 겪습니다. 케이스 5 마지막에서 조나가 말했듯이 그녀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해 있어주려고 했고 그것은 조나를 포함하죠. 개비의 완벽한 수호자가 되고자 한 시도는 그녀를 인터넷에 셀 수 없는 조각들을 분해되게 하였고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죠. 개비는 너무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자신 혼자서 모두의 짐을 들어주려고 했고 정작 케이스 6에서 조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가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해 였습니다. 그냥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너무나도 슬프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케이스 6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개비는 그녀가 조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면 그녀가 그가 기억하던 완벽한 수호자가 아니라면 불편하겠냐고 물어보지만 조나의 대답은 너는 완벽한 적 없었어. 그저 나를 위해 거기 있어줬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나가 아주 잠깐 동안 그녀에게 어린 시절 개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조나에게 조언을 했듯이 이번에는 조나가 개비에게 자신 또한 그녀를 위해 거기 있어줄 거라는 정서를 전달해준 것이죠. 그리고 시즌 1 엔딩의 마지막과 반대로 조나가 먼저 손을 올리면서 이번에는 조나가 개비를 도와주러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비는 조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가 되어 조나 화면 앞에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조나가 개비에게 기댔듯이 개비 또한 조나에게 기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시리즈의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기 전에 와우! 정말 상징주의적으로 다면적이고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좋았던 게 그냥 다 좋았는걸요.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실사 장면과의 상호작용, 이야기 곳곳에 뿌려진 뉘앙스들까지 그냥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시리즈입니다. 엔젤 헤어는 시즌 1을 통해서 특별해졌고 시즌 2를 통해서 완벽해졌습니다.
이야기는 개비와 조나가 그랬듯이 친구 관계에서 단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위한 변함없는 기둥이 되는 대신 둘 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고로 공경에 처하거나 혼란에 빠지실 때 서로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어떤 장황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나가 말했듯이 그저 거기 있어줬기에 가장 고맙고 소중한 존재가 친구이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는 사랑스럽고 감동스럽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진심으로 엔젤 헤어를 보고 난 뒤 저는 사람으로서 훨씬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경험들을 해봤고 그리고 마음씨 착하고 열정 가득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겠지만 이 시리즈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방진 어린아이에게 희망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영상을 편집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